자, 마무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외교 얘기할 때 가고 없어? 후쿠시마 하고 끝낼까요? 네. 후쿠시마 얘기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골적으로 일본이 공개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네. 일본이 해외 언론에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시설을 공개했는데요. 외신 공개 행사는 5시간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취재할 수 있는 장소는 몇몇 장소로만 제한이 됐고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도 검열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럴 거면 왜 공개를 했어? 그냥 니네들이 찍어서 보도자료로 날리지? 에휴, 그나마 니들 못 믿는다고 거기서 도찐 개찐이긴 한데 걸렀잖아. KBS하고 한겨레는. 근데 MBC. MBC하고 한겨레는. 근데 그걸 걸러갖고 불러놓고도 못 믿어서 그걸 또 검열을 하는 거야. 검열을 하고 있었대. 이게 무슨 공개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근데 거지. 진짜 나 깜짝 놀란 거 네. 조선일보가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저기가 있잖아. 전적이 있잖아. 뭐 전적이. 저기 후쿠시마산 그 사케에다가 다른 거 섞어갖고 같이 먹였잖아.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분노했잖아. 그 전적이 있잖아. 있죠, 있죠. 맞다. 의혹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새끼들이 이게 다 이게 이쪽 건 줄 알았더니 후쿠시마 사건 나 이건 먹었잖아 갖고 분노해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맞아. 또 당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안 갔구나. 그런데 뭐 조선일보에서 얘기한 취재를 포기한 이유는 도쿄전력이 과학에 기반해서 투명하게 처리수 아니죠. 핵폐수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종전 방침과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취재를 포기한 이유는 명확하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과학에 기반해 투명하게 처리수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종전 방침과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또 이씨 니네들 처리수 둔다 그래놓고 먹일까? 엉뚱한 거 먹일까봐 야씨 안 가. 야이 수법에 또 당할 수 없다. 사케에서 당했는데 이번에 또 당할 수 뭐 요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고. 근데 조선일보도 몸살인다는 거 아니에요. 못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몸살이는 거지. 이렇게 여론전을 하는데 중국에는 씨알도 안 맥히고요. 네. 지금 그나마 사실 이 여론전이라고 하는 것도 태평양 도서국들이랑 한국보라고 하는 짓거리예요. 왜? 지금 한국의 수산물 재개 요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거든. 네. 한국만 재개해주면 다른 데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얘네들은. 근데 그 요청한 이후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못 하고 있거나 없어요. 다들. 답변을 했으면 오픈을 하지 말자. 비밀스럽게 대외비 문서로 보관하자. 뭐 요런 식으로 해갖고 풀어줄게 몇 월 달부터 요렇게 가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이 됩니다. 이거야말로 옥새 훔쳐갖고 나라 팔아먹는 거나 똑같은 짓거리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랑 관련은 없지만 한빛 원전 2호기가 자동 정지됐습니다. 한빛 원전 하니까 어딘지 모르겠죠? 한빛 원전이 어디냐? 영광이잖아. 전라도 네. 영광군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서해안 쪽에 붙어있는 원전이 이 한빛 원전입니다. 네, 근데 참 거기서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온배수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해양업이 심각하거든요. 영광에서 조개 안 잡힌 지 오래됐다니까. 네. 그러니까 영광에서 말리기만 하고 법성포에서는 말리기만 하고 조개가 안 잡혀요. 그쪽 지역 주민들도 아주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만 쓰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갑자기 정지가 됐다는 거야. 원인을 모르는 거는 둘째 치고 정지돼서 과열이라든지 뭐 다른 사고 없이 그냥 정지로만 끝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무섭다. 문제는 진짜. 모른대잖아. 왜 샀는지. 원인 파악 중입니다. 원인이 파악이 안 되면 이거 원인이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재가동을 시킬 건지도 걱정스럽네요, 진짜로. 네? 원전이 멈췄다고 하는 거는 이게 원전은 매우 단순한 구조거든요, 여러분. 그냥 원자로에서 물을 끓이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터빈이 돌아가면서 문제가 생겼거나, 이게 터빈이 이 회전을 하는 뭐 축이라든지 기구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들여다볼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알잖아. 일단 그거는 노출이 되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단지 안, 시멘트 단지 안에 묶고는 원자로 내부 안에서 뜨거운 증기가 안 나와.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들여다보질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원자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CCTV도 없습니다. 수천 도가 넘는 온도가 지금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깜깜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외부에 있는 터빈이라든지 발전기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폐쇄되어 있는 원자로 안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정상적인 온도가 안 오르거나 지금 그 뭔가 작동이, 그러니까 핵 분열이 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점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리지 말아야죠. 저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이게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 내피셀이에요. 워낙 제가 아는 게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면 원료봉, 그러니까 연료봉 자체에 일종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연료봉이 부러지거나 일부가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그러니까 원자로 안으로 쏟아졌을 가능성이 저는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원자 핵 반응이 일어나는 건 원자로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돼 있는 원자료가 있다고 치면, 이게 스텐통이에요. 거기도 일종의 이제 스텐 재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통으로 돼 있는 건데 원자봉들이 옆에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삽입이 된 상태에서 이 길이를 조절해 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핵 분열을 조정을 하는데, 자, 이거를 조절하는 탄소 막대, 그러니까 중성자의 숫자를 조절하는 탄소 막대나 아니면 연료봉 자체 일부가 부러져 가지고 정상적인 작동에 비해서 지금 핵 분열 반응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생긴 거라는 거지. 그럼 그런 상황이 생기려면 이 원자로 안에 들락거리는 연료봉이나 아니면 제어봉, 이게 연료봉은 연료가 들어있어서 우라늄을 분해해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거고, 제어봉은 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탄소 막대를 넣어갖고 중성자의 숫자를 흡수하거나 또 뭐 늘려주거나 그걸 하기 위한 건데, 그 중에 있는 안에 내부 시설물들이 일부 어디서 끼어갖고 고정이 돼 있거나 부러져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밑에 지역에서는 안 일어나거든, 네. 핵반응이. 이것 말고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지가 생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만일 그게 생겼다고 치면 이거는 따갖고 다시 뜯어내갖고 구멍 뚫어갖고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못 쓰는 거야. 폐쇄해야 돼.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사고가 났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100% 별거 아니다. 다시 가동한다. 가동엔 아무 문제 없다. 할 라고 거예요. 떠돌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수리를 할 때 이거 뽑아보면 압니다. 제어봉의 일부가 훼손이 돼서 떨어졌다든지 연료봉의 일부가 떨어졌다든지. 그럼 만일 그게 떨어진 게 원자로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또 새 연료봉을 끼고 새 제어봉을 껴갖고 돌린다? 이거는 우리 자동차 엔진 안에 볼트를 집어넣어놓고 엔진을 다시 돌리는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이거는 제대로 된 제어가 전혀 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만일 제 뇌피셜이야. 이와 관련된 사고가 있었다고 치면 그 원자로는 폐쇄하는 게 맞습니다. 원자로 자체. 그냥 이대로 통째로 떠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못 쓰는 걸 폐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 정부를 바꾸고 나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양이원영 의원한테 얘기해야 되나?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부가 나서 원자력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진상규명해라! 라고 정부를 움직여야 돼. 특화된 저기를 조사단을 내려보내도 안전 때문에 취급 안 돼요. 이거 접근 못 해요.
이거 비인가 전문가들 못 들어와요. 라고 안 보여줄 놈들이란 말이야. 왜 저 풍수지리학자도 들어가는데 막 들어가는데 그럼 품수지리한테 물어봐. 핵이 잘 되는 자, 여기 보기에 저 안에 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모든 미래의 사물을 뚫어볼 수 있는 점쟁이를 보내. 그럼 저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여기까지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일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PS. 왜냐면 지금 외교 관련된 얘기를 못 했는데 자꾸 이제 저한테 날씨를 물어봐요. 송 작가! 비 오잖아. 아니, 내가 어제 가물다 그랬어요. 7월 달에. 이 비 왜 오는 거야? 이거는 제가 우리 지우가 우리 방송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알죠. 앞으로 우리나라 날씨를 보려면 어디 날씨를 봐야 된다 그랬죠? 중국이요. 중국 어디? 모르죠. 네. 아무튼 이게 뭐냐면 지금 중국 쪽으로 5호 태풍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중국에 태풍이 이제 지금 태풍이 굉장히 느리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겨난 태풍이 중국 가운데 내륙으로 들어갈 거다. 대만을 끼고 안쪽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예언을 했죠. 아니면 일본 바깥쪽으로 돌아가거나. 그러니까 이게 아웃코스냐 인코스냐 요거의 문제였는데 일단은 이제 아웃코스로 빠져서 이 중국 대륙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네. 그 덕분에 저기압골이 중국 대륙을 중국 대륙 쪽으로 밀려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안선에 있는 저기압대도 같이 우리 쪽으로 밀려 들어온 거예요. 서해안에 있는 구름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따지면 이 서쪽에만 집중해갖고 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비구름의 양이, 그렇게 수분의 양이 많지 않아요. 밀려 들어오는 구름이라서. 그래서 이게 산둥성까지 올라오기 전에 소멸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비가 공급되는 게 이제 서울, 경기는 지나갔고, 충청, 이남도 훨씬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호남 남부나 제주도 지역에다가 추가 강우를 내리는 정도에서 오지 이게 이렇게 막 폭우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수증기 양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태풍 영향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비 피해도 거의 내륙에는 없는 정도에서 그칠 거니까 또 보니까 무슨 전국에 100mm 이상 내릴 수 있으니까 안전 주의하시고 또 어제 또 신나게 주의보드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채팅방에서도 누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아마 이제 서울 경기권은 내려왔고 충청도권 지나서 호남권에다 비 뿌리고 끝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정도 선에서 갈 거기 때문에 더더욱 복구 지연시키지 말고 지금 있는 비 그렇게 많이 올 비 아니니까 제 수준의 올 비 아니니까 빨리 치워가지고 제대로 정비를 해놔야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지형성 강우나 태풍이 올 거거든요. 네. 지금은 다행히 중국 쪽으로나 일본 쪽으로 태풍이 꺾여질 수 있도록 고기압대, 우리나라 걸쳐있는 고기압대들의 힘이 있는데 요게 이제 시간 지나서 8월 말 9월 중순 이렇게 지나면 힘이 빠지면 그때는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칠 태풍은 8월 말 이후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국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부터 시작해서 중국 만주 쪽에 있는 온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쪽에 있는 기압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가 재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